최근에는 그래도 최근에는 지금 에너지 공대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상위권 친구들이 또 그 대학을 조금 많이 가잖아요. 자, 많이 네네. 가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에너지 공학과에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걸 에너지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긴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또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 이처럼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좀 더 성능이 뛰어나고 더 오래 가고 그다음에 매우 온도가 낮은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러시아 지역에서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핫했던 게 현대자동차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생산직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00명을 채용하겠다라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은 이 뉴스를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년 보장된 공직사회,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합격해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차라리 이쪽에 원서 써서 합격하면 나 그냥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봐보면 먼저 기아 자동차가 2021년도에 직원을 채용했었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5만 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300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지원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만 명이 되겠지만 예상하기로는 2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많이 지원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일하게 되면 연봉으로 8, 9천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에는 생산직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정말 편한 직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을 쓴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오직 어느 정도의 뉴스가 나온다면 회사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동차를 조립한다는 뉴스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로봇슈트를 착용해요. 그래서 허리라든지 이런 거에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편하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과연 이제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좀 쉽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그리고 한 달에 15일만 일해도 연봉 7, 8천 벌 수 있는 직장. 근데 그걸 갖다 직장생활 해봤던 20대 청년들은 잘 아는데 직장 생활을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나는 의대 갈래. 의대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돈 쓸 시간이 없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에너지공학과 왜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테크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까? 그래서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어요. 왜?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판매됐던 금액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의 값을 주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를 만들 때도 이처럼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게 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헬스케어에서도 이제는 체내에 삽입하거나 피부에 부착하거나 해서 그 기능을 그리고 내 몸의 정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가 크기가 크면 불편합니다. 아주 납작하고 스무스하면서 유연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센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얘가 뭐예요? 체내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충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급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초음파로 충전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 공학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공학과에서도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급화된 비싼 그런 선박 중에 대표적인 게 LNG 선박이에요. 이 LNG 선박이 전 세계 물동량의 무려 85% 정도를 한국에서 생산한대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3단계 더 나아가서 SMR이라고 하는 원전, 소형 원전을 기반으로 한 선박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한번 띄우게 되면 무려 40년 동안 연료 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에도 배터리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에너지공학과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의 모든 분야의 취업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로봇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걸 전공했을 때 그 분야가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를 갖다 생각해야지 단순히 학과만 보고 대학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4년제를 갔다라고 하면 대학교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2023년도의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에 에너지의 가격이 이제는 많이 회복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고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는 디젤 가격과 휘발유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디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그럼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도 2025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생산율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탄소세를 생각보다 많이 내야 돼요. 자동차 회사도.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이러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것을 무려 외국 자동차 뭐 25% 할인, 15% 할인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털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할인해서라도 그걸 팔아서 그 판매량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과연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뭔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연구들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반도체 이름 중에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막 아주 높은 전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장사가 매우 잘 됐어요. 최근에는 페트병을 이용한 거라든지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섬유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뉴스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감산을 한다든지 또는 폐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라는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많이 확보한 회사는 주가가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이렇게 오른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에너지를 갖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예전에는 배터리 회사만 이걸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도 이를 확보하려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왕이면 뭐냐면 미국처럼 IRA 법안이 유럽에서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협력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이용해서 해야지만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연구원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화법 과목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3도 상담을 하면 물어보면 뭐냐면 선생님 저 에너지공학과요. 왜 가고 싶은데? 그냥 에너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가 별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에너지 중에서 그 중에서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을 가지는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법안은 어떻고 거기에 따른 연구는 어떻고 기존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했던 학부모님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 좀 탁구하고 싶은데요. 선행 연구를 어떻게 도대체 활용하나요? 방금 얘기했던 게 다 선행 연구입니다. 이전에 했던 결과는 어떻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은 어떤지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전 연구됐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뭐 최근의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그보다 효율이 더 뛰어나거나 그거에 단점이 있어서 변경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개선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채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핫하게 뜨는 거. 이거는 이런 강의를 들을 때 특히 아버님들이 이해를 잘해요. 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해요. 왜?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갖다가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물론 단타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최소 뭐 몇 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보면 나는 이거 최소한 뭐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가졌을 때 이 회사는 한 2배 정도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면 얘를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려면 1년 후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배터리를 처리해서 재활용해서 배터리를 활용하는 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로서 기능은 떨어지지만 얘를 갖다가 조금만 변경하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걸로 바꾸어서 가정용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벌써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회사들도 전기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3사가 뭐예요? 무려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25.9%를 점유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고 바닷물을 통해서 얻었던 전기를 이용해서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촉매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기존보다 성능을 무려 2배만큼 극대화시킨 촉매까지도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에 지금 발전을 봐보면요. 2022년도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것은 올해. 그래서 올해는 어느 쪽이 더 전망이 높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가스는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수력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신재생에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삼성 KPMG라고 하는 회계법인이에요. 회계법인은 각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에 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R에 관련된 연구들을 갖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SMR 원래는 뭐예요? 이런 커다란 초록색으로 하늘색으로 된 박스 안에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내진 9 정도가 발생하더라도 웬만하면 폭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이유가 뭐냐면 지진 때문에 폭파된 게 아닙니다. 지진 옆에 여기 보면 압축 펌프라든지 냉각 펌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냉각 펌프가 지진 해일 때문에 고장이 났어요. 그럼 냉각 펌프가 고장났다는 것은 이 원자료를 식혀줄 수 있는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서 여기에 수소가스가 많이 차서 이게 뻥 하고 터져가지고 누출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SMR은 이 원통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오든 웬만한 무언가가 하더라도 폭파될 염려가 없답니다. 대신 발생한 에너지량이 기존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까 소도시에 또는 사막 도시에 또는 산간 도시에 인구수 10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이거 하나 설치하게 되면 40년 동안 에너지를 주구장창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커다란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커다란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하지 않고요. 소형 발전을 이용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쓰게끔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 1년 동안 전선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무려 1조 8천억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냥 전선에서 송전하는데 사라지는 에너지 값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걸 얼마만큼 적게 줄일 수 있느냐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이제 이해해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촉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음극, 양극이 뭐냐에 따라서 충전 속도와 에너지 밀도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연료도 얘가 부생수소이냐, 추출수소이냐, 수조대 수소이냐에 따라서 효율이라든지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처럼 수존의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원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소를 얻을 때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으려고 하지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원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기체를 얻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원전이 바닷속에 있으면 폭발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해상에서 원전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 철도에도 이용하고 자동차에도 이용하고 그다음 도심 발전소에서도 항만에서도 다양하게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포스코 에너지가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것도 확보하게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코어셀 안에 일항 물질 촉매를 집어였을 때 수소를 훨씬 더 많이 방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표면적을 넓게 해서 접촉 면적을 넓게 하게 되면 그만큼 방응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접촉 면적을 높일 수 있을까? 표면적을 넓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국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촉매를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효율을 더 극대화시켰던 그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입체적인 구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효율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에너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에너지 공학과에 관련된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에 우리가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4.5등급의 한국공학대하고 가천대학교를 들어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기 활동에 얘는 에너지공학 하고 싶다는데 저건 뭐지? 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조인해서 탐구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까지 했어? 그리고 이것을 면접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잘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공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들. 이제 어,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그리고 체감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 대신 차라리 전기장판을 틀고 자야지. 그럼 전기장판도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누진세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유리창에 붙여서 커튼을 치지 않아도 우리 실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시트가 개발되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누진세를 줄일 수 있고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되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ESS에 따라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했을 때 얻는 이점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적으로 탐구해본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양열 지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열 조리기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만 있어도 돼.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달걀 후라이를 해본다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고도나 태양열을 각도를 얼마만큼 받았을 때 후라이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동안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탐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물론 좀 전에 했던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연구들도 하지만은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한 친구들은 남들이 잘 하지 않을 법한 활동들을 많이 시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면 저는 치매 같은 거 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차라리 예전에는 원전에 대한 불신이 많았을 때 원전 공부를 시켰어요. 성적이 낮아져도 원자력공학과 들어갔을 때 이 점수를 오히려 얻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원자력과가 약간은 회복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세 안화에 대해서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걸 설치해가지고 과연 전기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활동들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윈드팜이라고 하는 풍력 발전을 이용해가지고 풍력 발전의 높이에 따라서 발전량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상에다가 띄워봤자 발전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놀러 가보면 어떻게 했죠? 태백산맥 꼭대기에다 풍력 발전 설치했어요. 왜 그렇죠? 훨씬 더 바람량이 많으니까. 또는 뭐예요? 패러글라이딩처럼 공기 위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바람을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산된 전기량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높이에 따라서 풍력 발전에 생산된 에너지량을 갖다가 별도로 구해보는 그런 탐구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륙에다가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과 해안가에다 설치하는 것과 발생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학여행을 독도나 울릉도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뭐 제주도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도나 울릉도를 간다라고 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명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까지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을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나 족조가 많이 생겼을 때 그런 녹조, 족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 것들을 만들어내는 최근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탐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알아보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어, 지금 앞에 친구하고 이 친구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제 앞에 친구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조금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활동들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교과에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활동들은 몇 개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개인톡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에너지 공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어떤 실험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방금 질문을 실험 하셨어요. 뭘 해야 될지를 다 알려줬는데. 네네. 자, 앞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얘기도 조금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급식실에 많이 있어요. 자, 급식실에 보면은 이제 버려지는 폐식용유,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폐식용유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원유를 뽑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자, 그게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 많고요. 사실 이 폐식용유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이죠. 대한항공에서는 그걸 넣어가지고 한번 운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직접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뭐냐면 과일 껍질들. 자, 과일 껍질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에탄올을 뽑아내요. 자, 에탄올을 뽑아내는 실험들, 자, 그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뭐냐면 학생들이 자, 이런 실험들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자, 지금은 별로 재미없는 실험이에요. 예전에 조금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뭘 보냐면 시사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신문 기사에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 사탕수수를 가지고 이거 에탄올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 연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봐야지만 우리 애들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뭘로 만들까라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좋죠. 자, 뭐냐면 그냥 네가 뭔가를 사서 하지 말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자, 그 친구는 이제 급식실에서 이제는 과일이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럼 과일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박스채로 들고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 그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죠. 또 이게 실험이 또 실패했는데요. 자, 근데 앞에 말했던 폐식용유라든지 이거 과일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에탄올은 그나마 실험이 조금 잘 돼요. 자, 잘 되는 실험 중에 하나고 뭐 인터넷 치시면 그 후기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많은데 어떤 친구는 이걸 했어요. 요즘에 학교들이 요즘은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학교들을 보면 이쁘게는 지으려고 했어요. 이쁘게 많이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쁘게 짓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채도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때는 이뻤어요. 이쁘다 보니까 안 좋은 교실에 걸리면 굉장히 그 교실이 춥다라는 거죠. 자, 추운데 이제 뭐냐면 특히나 남녀공학의 문제들이 이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추워요. 뭐 무릎 담요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음, 옷은 또 많이 안 입어요. 이제 그래서 가볍게 입으면서 자, 여학생들 가볍게 입는 이유는 또 있죠. 그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입으면서 뭐 이렇게 무릎 담요나 이런 걸 감고 근데 또 남학생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문제점이 많아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 너무 춥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어떤 친구가 이 생각을 했어요.
실패한 실험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뭐냐면은 반사판 있죠. 연예인들이 쓰는 반사판. 자, 그걸 가지고 학생도 배웠잖아요. 반사각, 입사각 배우면서 그걸 가지고 모아져지면은 교실의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했냐면 창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햇볕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을 거야.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가 각도를 맞추겠죠.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빛을 모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해는 움직이잖아요. 태양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부리기나 이런 거는 좋았는데 그런 거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도 평소보다 한 1, 2도 정도 올라가더라는 거. 바깥 온도보다 그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거든요. 실험에 실패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교실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을 또 할 건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찾아볼 수 있는 실험들이 많아요. 앞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실험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 주면은 좋을 거예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냥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계 에너지 공학자가 돼야겠다. 자, 이 기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에 자기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했던 친구거든요. 학생부도 3학년 1학기까지가 17페이지, 다른 친구들 보통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보통 많아요. 정상적이면은 봉사활동도 많이 안 한 친구는 조금 작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17페이지 정도 되니까는 정말 작은 거예요. 남들보다. 자, 이렇게 작다란 말은 할 수 있는 활동들만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 이거는 세 번의 이제는 이런 학술제에 나가서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였던 친구예요. 자, 보였거든요. 네, 이 친구를 이 1번 자소서를 안 넣었는데 이 친구의 자소서를 보면 알지만 1학년 때는 어떤 걸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4대 역학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4대 역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 2라는 과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저희 저희 학생들의 특징이 실패를 정말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갈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모르는 거는 더 이상 몰라요라고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도 보면은 이제는 4대 역학을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물리 자체를 안 배웠죠. 1학년 때 물리 안 배우니까요. 물리 자체를 안 배우니까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사만 보였고요. 자, 2학년 때는 이제 물리 1을 배우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는 또 이제는 정력학이나 동력학, 수학 쪽에서 또 힘든 부분들이 생겼어요. 자, 그걸 3학년 때까지 해서 4대 역학을 마무리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 하나가 그냥 자기소개서 1,500자에 그대로 구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찾아보면 있지만은 이걸 잘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희들이 뒤에도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로드맵이 다들 이제는 학생들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녹여내는지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했던 내용들, 자, 여기서 이제는 볼게요. 자, 지금 화학의 학년에 대한 연계성. 저희들이 지금 요즘 항상 얘기하는 게 종적, 획적에 대한 연계성을 조금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갈 거라서 물리하고 수학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자, 1학년 때 핵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던 친구예요. 왜냐면은 이제 공통과학에 보면 뒤에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되면 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학생이 관심 있던 거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고 배우고 진로 활동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물리학을 배우면서 뭘 했냐면 핵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공대에 가서 기계를 만질 거예요. 자, 기계인데 저는 어, 이제는 기계의 엔진 부분을 이제는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싹 엔진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얘는 기계의 원리가 제일 처음이었고요. 자, 그러니까는 원리가 처음이었고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 자, 제어 핵융합 생산이 어떻게 지금 연구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제는 연구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했었죠. 이제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 냉각수가 없이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냉각수가 있다란 말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제는 연구는 자 근데 그 쉬는 시간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때 나온 연구들만 이렇게 정리를 정리를 해서 이제 세특에는 별로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이 친구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연구되어져 있던 과정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리학하고 수학에서 공학에 대한 이런 거는 다들 뭐만 써놨어요? 이론만 썼어요. 걔는 이쪽에서는 이론 공부만 그대로 했고요. 실험에 조금 예쁜 실험은 딱 한 개 있었어요. 한 개 있었고 여기는 계속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자,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궁금하고 그 다음 게 이제 궁금했겠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수학에 대해서도 탐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보이는 게 3학년 때 이제는 수학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를 많이 한 게 보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만 가지고 뭔가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보시죠. 2학년 때 이 학교는 심한 수학 1을 했더라.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역량은 뛰어난 학교예요. 뭐 과중반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예요. 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원을 지금 심화 수학 1을 2학년 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2학년 때 하죠. 그럼 3학년 때 얘들이 뭐냐면 심화 수학 2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심화 수학 2를 하면서 이제는 공대에서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공부해요. 이렇게 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요. 이제는 알고 있는 상미분 방정식이라든지 평미분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시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하는 내용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잘 구성할 수 있을지 1학년 친구는 아니지만 2학년, 3학년도는 학생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사대역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 했던 게 유체역학이에요. 자, 유체역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유체역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든지 이렇게 유체의 움직임에서 얼마만큼 압력을 받는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그리고 자, 그러고 나서 그거하고 사이클로이드 곡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이클로이드 곡선들은 싹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이제 연결을 시켰던 거는 그거예요. 자, 이게 베르누이가 뉴턴한테 문제를 줬죠. 변부법에 대한 문제를 줬어요. 이제 최소 강화 곡선이라는 그 문제를 주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올리고 나서 얘가 푸는지 못 푸는지 한번 확인하자.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풀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풀었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12시간 만에 풀어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최단 강화 곡선이에요. 이게 사이클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학에서는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상관이 없었을 건데 이게 이렇게 용어들로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나서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연구하는 게 변분법이라는 거죠. 변분법이 뭐냐면 에너지나 거리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적분으로 계산해 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져 주는 거예요. 나비스토크 방정식은 잘 아시죠, 그죠? 우리의 겨울 왕국이라든지 자 이런 데에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방정식을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아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활동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활동들도 자기가 이런 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래서 수학과학 연계를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그거였어요. 1차 자율진동은 쉽게 해결을 해요. 학생들이. 쉽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1차 자율진동 운동은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이제는 고유 진동 공식을 만들어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쓰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탐구하면서 고급 수학 2를 교과서에 이거는 고급 수학 2는 교과서거든요. 근데 고급 수학 2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고급 수학 2에 한 절반 정도는 빼고 우리 때는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 때는 4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는 다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걸 공부를 다 했어요. 자, 그걸 다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서 공부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공부한 걸 누가 선생님이 조금 다 도와줬다. 이제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다 알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는 수리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요. 수리 물리학도 거의 미분적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변수 분리법도 미적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다들 증명을 해가지고 나간 내용.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는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찾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학생부 찾아보지 마라 그러죠. 어떻게 돼요? 교사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쌤,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해서 했는데 자, 고유 진동 공식을 모르겠어요. 고유 진동 공식을 할 때는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변수 분리법, 평미분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 그리고 이렇게 고급수학 1, 2의 교과서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거 찾아보고 심화로 활동을 해도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특 2가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세특을 가져올 게 없어요. 정말 가져올 게 없고 너무 간단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져올 게 없게 그래서 2개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기계공학과를 갔지만은 기계공학과에서 연구할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들도 조금 저희들 많이 찾았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달걀 낙하 장치가 어디 있냐면요. 통합과학에 나와요. 통합과학에 나오고 통합과학 실험에서 해요. 이거 통합과학 실험에서 하거든요. 자, 그때는 단순히 정말 웃긴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웃긴 학교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달걀이 깨지면은 A, 달걀이 깨지지 아니죠. 깨지면 큰일 나죠, 그죠? 달걀이 안 깨지면 A. 자, 달걀이 깨지면 C를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높이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1학년 때 이걸 했죠. 1학년 때는 단순히 했는데 이제는 3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뭐였냐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장치를 만들었어요.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낙하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실의 하층까지도 별 문제 없이 얘가 떨어지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줘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겪거든.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얘는 자기소개서에 이걸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랬죠. 우리 자기소개서 뭐뭐뭐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좀 안 예쁜 게 있으면 자기 만들어 갔잖아요. 이걸 학생부를 이제 구성할 때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1학년 때 내가 보니까는 누군가가 면접에서 나한테 물어볼 게 별거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를 학생부 이제 심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을 못 해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자, 지금 3학년 때 토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친구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1학년 때 잠깐 얘가 언급을 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인터넷 쳤겠죠. 인터넷에 간단하게 쳐서 이걸 찾아냈는데 자, 그다음에는 깜깜하게 기계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재밌어 할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자, 이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역사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이렇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그 플라즈마를 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는 그걸 이제는 담아가지고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 사탕으로 해서 그 사탕을 양쪽에를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묶는 방법을 맨 처음에는 사용했다. 자, 사용했는데 그래도 빠져나가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끝에는 뭐가 되냐면은 자기장을 좀 더 세게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사가 돼서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 거울이라는 얘기를 붙였다라는 거 얘기해 주고요. 플라즈마 핀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자기장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같은 방향으로 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력이 생겨서 하더라. 하지만 얘들이 뭐가 문제가 되더라? 자꾸 플라즈마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걸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다 표현을 했죠. 표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냐는 게 이제 도넛 모양이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포카막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과학사를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과학사를 듣는 친구가 3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랬어요. 야, 나 이거 과학사에 이거 발표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발표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를 재밌게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활용을 해줄 수도 있었어요. 자, 얘를 자기소개서 2번에 썼던 활동이에요. 자, 2번에 썼던 활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수수깡하고 나무 막대 둘 중에 어떤 걸 쓸까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랬어요. 야, 둘 다 써.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팀이 나눠서 버렸대요. 하나는 수수깡 팀, 하나는 나무 막대 팀. 근데 이거를 이제는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해보니까는 나무 막대가 훨씬 더 유용하더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수수깡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4층의 높이, 옛날 학교의 건물의 4층의 높이는 생각보다 높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험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의 실험으로 진행을 했던 과정들, 그래서 잘 안 됐던 부분들 조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4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에서는 계란이 깨졌어요. 자, 그래서 그 깨진 원리를 보니까는 어느 쪽에 닿느냐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어느 쪽에 닿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밑에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딱 닿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 닿는 부분에 늘 밑에 또 스펀지를 하나 더 깔았어요. 자, 스펀지를 깔다 보니까 5층까지 실험해서 성공했죠. 정말 이거 딱 4층에서 이제 5층의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그게 이제 멀리서밖에 못 찍어요. 왜 5층 건물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단순한 활동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쓸모있는 실험기는 딱 하나였어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그대로 어필했습니다. 그다음요. 자, 그다음은 이게 치계차 사고가 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 치계차 사고가 나니까 이제는 저게 많은 거예요. 이 치계차들이 엄청나게 높이 쌓고 가더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거야. 이거 뭐 간단한 자동차 조립하는 거예요. 자, 이 과학상자 있는 거예요. 학생들 이 과학상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 많이 사주시잖아요. 그 진짜 공감처럼 정말 무거워요. 그 무겁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쯤 되면 애들이 안 써요. 안 쓰거든요. 안 쓰면 이제 갖다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버리시지 마세요. 고등학교 가면 또 써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 이제 각종 뭐만 갖다 붙이면 되냐면 센서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빛 센서하고 거리 센서를 써가지고 이거 충분히 아두이노 연결시키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리시지 마시고 피해 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하지만은 단순히 만든 거 가지고 자기네들 설계를 했잖아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역학이라든지 그렇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던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탐구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각 단원을 이용해서 이 단원에서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면서도 또 에너지공학과를 갈 수도 있고
에너지공학과를 희망하는데 화학공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저기 좀 전에 봤던 친구처럼 에너지공학과를 희망하는데 기계공학과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뭐 내가 화학공학과라서 화학공학과를 하려는 데는 탐구 주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학과가 있다라면 관련된 탐구 주제를 보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이게 2021년도 후반기쯤에 발표된 내용이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에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볼밀링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적었던 친구들이 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부 점검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면접 대비반으로 가게 되면 이 내용을 다뤘던 친구들이 그래도 최소 한두 명씩은 학교마다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다.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전에 송전을 하면서 매년 낭비되는 전기량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매우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선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전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왕이면 이 전선을 갖다가 교류로 보내는 것보다 직류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류 송전의 이점이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대용량 장거리로 송전하는 것이라든지 도시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는 개통 간 동기를 유지하거나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직류로 송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 석류에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탐구해가지고 이걸 탐구 주제로 삼은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을 봐보면 지붕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벽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창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충남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벽면을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페브로스카이트라는 태양광 전지가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외벽에 예쁘게 꾸밀 수도 있으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기존의 태양광보다 어, 생, 생산 단가는 적지만 효율은 더 높게끔까지 이렇게 개선이 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 자체에서 투명한 유리인데 투명한 유리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다 버튼을 한 번만 누르게 되면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암막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강공사라든지 대형 건물의 유리 건물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설치되는 이런 유리로 된 건물들은 이러한 유리를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덥지 않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처럼 에너지 공학과에 관련된 폭넓은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톡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안 하면 저희가 가감하게 끊는데. 자, 저 오늘 마무리 멘트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 기다리고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희들 기다리거나 이런 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유 있게 기다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저것도 궁금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자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사례들은 저희들 다들 학생 사례들을 저희 학생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다들 구성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책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도 저희 학생들 사례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완전히 저희들이 학생부를 주면서 학생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쓰지 않고 중간에 각색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들 국민대 기계공학과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아니었으면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냐면은 제 거를 마음대로 써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고 이제 이런 데서 근데 저희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왜냐면 할 게 조금 많이 없어요. 대학을 조금 잘 간 거지. 그리고 했던 활동들이 자기소개서 쓸 만큼만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대학을 못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다음에 그 얘기를 아마 그 책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 결정적 코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건 예전에 한번 썼고요. 네, 그 책인데 그 책에 사례로 썼는데 거기에 소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자꾸 안 나오죠, 친구가. 4등급에서 나와가지고 4등급이 1학년 때 4등급이었죠. 4등급에서 성적이 자기는 공부만 하면 1등급 나올 줄 알았대요. 그거 절대 안 되죠. 저 성적이 안 나와서 자기가 대학을 어떻게 할까 포기할 때 저희들이 학생부 종합을 1학년 때는 정말 내용이 없어요. 2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관리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큰 수혜를 본 친구죠. 수혜를 본 친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 주 강의에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1학년 학생부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도 조금 추가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 들어왔네요. 학교에서 창에 태양광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자, 네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통상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유리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 전지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기 생산된 양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발생된 양이 조도가 얼마만큼 되냐? 그 조도의 양에 따라서 생산된 전기량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 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에너지량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는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아두이노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기 자동차 패널이 통상 실리콘 기반한 태양지 전지 패널인데 얘를 갖다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래핀 전지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충전된 에너지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의 그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비교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 할 거를 갖다가 좀 자세히 알았다면 쉽게 검색을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로가 명확하면 탐구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탐구 주제가 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갔던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는요. 자, 거기에 이제 면접 때문에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냐면, 선생님, 우리 그 친구의 면접을 해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자기는 이게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교실에 부족한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학생부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니까는 바로 창문 옆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학교는 여기 뭐냐면 태양열 판을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이제 모았죠. 이제 모으는 장치를 만들어서 직접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 교실에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쓰고 있어요라고 그 교실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은 뭐든지 이거 한번 해볼까 실패해도 돼요. 그래서 너 이거 만드는 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진짜 실패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태양력 에너지가 모이는 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교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그걸 저장을 해서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보면 돼요.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무조건 도전해보고 하다가 실험에 실패하면은 뭐 옆에 사람들의 조금 도움을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랬던 네,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진주에 있는 연안공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안공전 안에 LG ES 배터리 트랙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그 중에서 또 일부 선택할 수 있어요. 폴란드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계약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폴란드에서 5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하면 무조건 지원을 채용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집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다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5년 후에 국내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해외 법인에 계속 남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보다 찾아보면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박봉이고 너무 힘들고 또 사는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45세에 잘리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지금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 회사 최근에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내가 관련된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걸 생각해야지 예전처럼 단순하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진로를 결정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식들이 빨리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옆 동네에 연암궁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들어가는 처음부터 LG라는 문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의 LG의 모든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또 멀리도 좀 많이 안 가요. 창원 쪽에 이제 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창원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갔던 친구들은 이렇게 사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갔던 친구들 성적이 좀 좋았던 친구들이에요. 좋다 보니까는 이제 3년, 이제 거기도 이제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고 학과마다 그렇죠. 조금씩 틀려요. 네, 그래서 3년에 들어갔던 그 친구는 정말 만족하면서 3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자, 네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LG에 있는 창원에 있는 사무실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학의 횟수라든지 거기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은 싹 다 혜택을 받고 그래서 만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전문대라는 인식 때문에 먼저 발을 디디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아까 화면을 잠깐 껐잖아요. 너무 급한 전화였어요. 어떤 급하냐면 이제는 추가 모집에 대학을 어디 선택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한 전화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를 연암공전에 보내고 싶어요. 연암공대에 보내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어머니는 그래도 뭐 4년째 제가 듣지도 못한 4년째가 있어서 제가 그거 어,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조금 깨어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조금 달라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될 건데 학교 선생님보다는 부모님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아시고 이런 것도 보시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 강의는 저희들이 이제 3월 첫 주다 보니까는 3월 첫 주는 3월 2일, 네, 3월 첫 주는 사실 저걸 많이 안 해요. 학교 가도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자, 그 며칠간에 우리가 1년, 어쩌면 한 학기 동안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어떤 게 필요할지,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3월 첫 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자, 그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